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럼TV입니다. 테슬라 저가의 동침 7월까지 버텨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오늘 장이 마감하고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은행 위기가 요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죠.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나스닥이 12,000선을 내어주었어요. 0.49% 하락한 11,966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내일 주가에는 그래도 괜찮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문제는 미국 지역 중소은행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지역 중소은행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중소은행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자기가 미국 고객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소은행이라도 옆에 중소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망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쓰고 있는 지역 중소은행도 위기감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마불사라고 해야 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큰 은행으로 자기 자산을 옮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연준 파월 의장과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위기가 없다, 은행 시스템 견고하다 해도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팩 웨스트라든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라든지 코메리카 자이언스 등 지역 은행들이요. 오늘 하루만 주가가 거의 38%, 12% 이상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요, 지역 은행 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더불어서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유럽중앙은행 역시 미국 연준에 이어서 25bp 금리 인상을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높은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 중이라며 아직 할 일이 더 많다라고 ECB 총재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새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약하면 대형 은행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도 약하고요. 이런 파이낸스 부분의 약세는 전반적인 장세의 약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기타 이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 이 파이낸스 부분이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의 위기는 다른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에도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자, 하지만 오늘 테슬라는 0.37%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GM과 포드가 하락하는 중에서도 테슬라는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160불대를 잘 지켜내는 모습이고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AMD는 오늘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유가가 계속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들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애플은 오늘 0.99% 빠졌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루한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3월 말부터 시작된 11,900과 12,200 정도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11,900 66까지 떨어지면서 11,900의 박스권 하단 테스트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애플이 그래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일장은 그래도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래도 반등을 한 차례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일단 나스닥의 생명선은 이렇게 세 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51선 11,800, 201선 11,490, 생명선은 11,000선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번 5월 달에요. 11,800 정도를 지켜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에 있겠습니다. 애플의 실적은 다소 괜찮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내일 있을 고용 지표 발표라든지 향후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물가와 고용 지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은행권 위기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는 퍼스트 리퍼블릭 지역 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이번 위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개인 고객들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귤 상자에
있는 귤 하나에 곰팡이가 피면 옆으로 그 곰팡이가 이어지듯이 그러한 모습이 미국 지역 중소은행들에게 있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역 중소은행들의 주가 하락이 엄청났어요. 20%부터 뭐 60%까지 이번 주의 하락률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개인 고객들은 대마불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지역 중소은행에서 벗어나서 더 크고 안전한 은행으로 자금을 이동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를 연준이 어떻게 두고 볼지 향후 행보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미국 지역 중소은행들의 위기는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일 수 있기 때문에요. 연준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정말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중소지역은행들의 위기감이요. 지금 금리 인하 분위기를 유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7월까지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7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시장은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요, 6월 14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어제는 87% 확률로 금리 동결이었는데 지금 92.1%까지 동결 확률이 올라갔어요. 아무튼 하반기부터는 뭔가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실적마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애플은 오늘 장이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에 더불어서 애플까지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애플은 매출 예측치가 92.9빌리언 정도였는데 94.8빌리언 정도가 나왔어요. 948억 불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예측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4분기 때는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예측치가 낮아지면서 예측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다행인 게 매출이 예측치를 상회했다라는 건데요. 자, 아이폰 매출액이 51빌리언 정도가 나왔는데 전망치가 49빌리언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맥과 아이패드는 다소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역시 호실적을 이끌었고 팀쿡 CEO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하드웨어가 잘 팔렸다는 게 다행이죠. 아직도 아이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60%가 뭐 넘는 수준이니까 역시 아이폰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서 애플은 시간의 거래에서 2.23%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애플이 이렇게 잘 상승하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향후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애플의 성장률이 지속 감소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하는 이런 반짝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2개 분기 연속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에는 5.5%, 이번 분기에는 2.5% 하락하는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매출액 상승률을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보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스마트폰이 이제 이미 글로벌에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그 성장 동력이 많이 꺾인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애플카도 만들어 보겠다, 자율주행차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역시 테슬라가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으뜸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뭐 200불대에서 지금 한 160불대까지도 내려왔는데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으뜸이에요. 최근 좋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하는 매출액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상황에 테슬라는 2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애플이 마이너스 3%를 정도로 보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테슬라의 성장률이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분기당 전년 동기 대비 50% 정도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팩트만 보자면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조적 성장주로서 향후 아직 보여줄 게 많은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오늘 0.37% 상승한 16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주 연속 160불대 이상을 계속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애플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 만큼 테슬라도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역시 5월 달에 있을 매크로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테슬라 역시 크게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경기 민감주로서 매크로 상황에 크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 매출액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가 있지 않는 한 당분간은 어려운 주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앞서 테슬라의 매출액 성장률을 다른 빅테크 기업과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테슬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럽의 테슬라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막대 전체 길이는 매 분기 유럽의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에는 9만 4천 대 정도 유럽에 판매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녹색 막대는 매 분기의 첫 번째 달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3년 1분기에 녹색 막대는 올해 1월 달이 됐고, 자, 이번 23년 2분기의 녹색 막대는 이번 4월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녹색 막대의 길이를 보면, 자, 이번 4월 달이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4월 판매는 괜찮았다라는 거죠. 한 14,000대 정도 지금 인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기가 상하이에서 수입해오는 물량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유럽에 도착을 해서 매 분기 말에, 그러니까 세 번째 달에 풀리기 때문에 빨간색 막대가 높은 것이죠. 어쨌든 4월 유럽 판매는 그간 분기 첫 번째 달 중에서 가장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유럽의 주요 국가별로도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막대 중에 보라색 막대가 이번 4월달 판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라색 막대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리피케이션이 가장 활발한 국가인데 신차 판매의 80에서 90%가 전기차인 국가입니다. 지금 이번 4월 달에 급속하게 치솟 오른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번 4월 달 판매가 괜찮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전분기 매 첫 번째 달보다 이번 4월 달이 좀 낮게 나왔어요. 자, 이번 4월 달에는 독일이 아닌 지역에 좀 집중한 곳으로, 더 판매를 집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독일이 좀 감소한 만큼 다른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이 채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독일 시장 같은 경우는 4월 달이 좀 비수기인 것 같습니다. 4월 달이 유독 막대가 좀 짧은 모습이고요. 그래도 독일 시장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 이번 4월 달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막대는 좀 작네요. 어쨌든 연말에 많은 수량이 판매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판매량이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면 테슬라 주가에도 좀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와 중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BYD죠. 자, BYD 역시 테슬라와 함께 수직 통합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배터리부터 전동차, 완성차 생산까지 BYD가 함께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랑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큰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BYD로부터 배터리를 수입해서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바로 기가 베를린이 되겠는데요. 기가 베를린은 최근에 한 3월 달에 주당 5,000대 생산 캐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연간 50만 대 캐파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올해는 약 한 25만 대 정도의 모델 Y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기존에는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만 생산했는데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생산도 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리얼 힐 드라이브죠. 후륜 구동 차량이 되겠는데, 이 모델의 경우는 롱레인지만큼 주행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CATL로부터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해서 이 모델 Y를 생산을 하고 있죠.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산 CATL 배터리를 수입해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체계를 기가 베를린에도 적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CATL 배터리가 아니라요, BYD로부터 수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독일산 모델 Y 같은 경우는 구조 배터리 팩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와 맞게끔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BYD인가 봐요. 그래서 BYD로부터 LFP 배터리를 수입해서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 리얼 휠 드라이브 스탠다드 레인지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무슨 적과의 동침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중국에서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윈윈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함께 경쟁하고 도우면서 전기차의 저변 즉 파이를 키워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양사를 위해서도 좋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뭐 애플과 삼성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애플의 실적을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아이폰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애플의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데 휴대폰 시장에 있어서는 애플과 삼성이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애플 역시 삼성으로부터 뭐 카메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수입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전기차에서는 또 배터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애플과 삼성이 경쟁도 하면서 상호 공존을 하면서 도우면서요. 휴대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을 상당히 키워냈었죠.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테슬라랑 BYD로부터도 비롯이 될 수 있다라고도 여겨지네요. 아무튼 오늘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7월까지 어찌어찌 잘 버티면 좋은 투자 성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 중소은행들의 주가를 보면 경기 침체의 거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기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리 블랙의 오늘 포스팅한 이 트윗에 따르면요, 빠르면 3분기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3분기면 이제 7월 달부터이죠. 자, 그리고 7월에는요,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죠. 자,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마진율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7월 달에도 또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를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보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게리 블랙에 따르면 2분기 에너지 수익성은 3배가 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2분기 자동차 마진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크로 이슈와 테슬라 자체적인 이슈가 7월 달에 어우러진다라는 거죠. 7월까지 주가가 상당히 다이나믹하면서 안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하지만 연준의 피봇이 시작이 되고 4분기부터 사이버 트럭 판매가 시작이 되면 사이버 트럭 인도식은 9월 말에 있을 예정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8월 달부터요. 연말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테슬라 FSD 기술이 더욱더 발전이 되면서 뭐 일론 머스크 의견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올해 연말에는 뭐 FSD 자율주행 완성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2024년 말에는 FSD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도 지금 점쳐지고 있죠. 자, 이러한 호재들이 연말부터 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7월까지 잘 버티면 좋은 투자 성과가 연말이나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줄 좀 꽉 잡고요. 7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즐거운 어린이날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